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3월 31일이 됐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시선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열심히 일하시고 목요일 아침 맞으신 여러분, 일찍 일어나신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시선집중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에 서해안과 내륙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도 가시거리가 좀 짧은 편인데요. 전북 고창은 지금 가시거리가 80m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령은 700m, 인천이 1.2km, 서울도 2.5km 정도로 평소에 한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낮 동안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안개는 사라지겠고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나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7도, 무척 높네요. 광주는 20도, 대구 21도, 오늘 꽤 올라갑니다. 이렇게 15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전 해상에서 0.5 내지 2m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이 3.4도, 부산 8.9, 광주 2.9, 대구 7.2, 대전 1.6, 강릉 6.1, 아직도 영하인 곳이 있습니다. 춘천이 영하 1.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모두 조금씩 올랐습니다. 다우존스가 0.58% 올라서 12,350.61, 그리고 나스닥은 0.72% 상승해서 2,776.79를 기록했습니다. 이달에 미국의 민간 고용이 지난달보다 20만여 명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가 나오면서 고용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자, 캠페인 40초 나가겠습니다. مشاهدينا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전주현 외신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주변 20km 지역을 출입금지 구역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 이 지역에 거주하다가 피난한 주민들이 종종 귀가하는 일이 발생해서 후쿠시마현이 감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에다노 관방장관은 이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에게 현 단계에서는 위험하다면서 귀가를 만류했습니다. 예. 일단 20km 구역의 방사성 물질 조사를 강화해서 향후 입장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 6기를 모두 폐쇄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어제 에다노 장관에게 나왔는데요. 예. 폐기를 하더라도 일단 원자로를 냉각시켜야 되는데 이 과정이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 원전 안정화에 5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예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또 원자로를 안정화시킨 다음에는 원전과 주변 지역에 대한 오염 정화 절차도 거쳐야 되는데요. 예. 일본 에너지 연구소장은 후쿠시마 원전을 완전히 정리하는 데 30년이 걸리고 여기에는 1조 엔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 정리하는 데만 한 세대가 걸리는군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예, 네. 다음 소식은요? 리비아 반정부군이 또다시 퇴각했습니다. 카다피군의 거센 반격에 밀려서 하루 만에 동쪽으로 160km나 후퇴했습니다. 빈 자와들을 다시 빼앗긴 데 이어서 주요 석유 수출항인 라스 라누프도 포기하고 브레가에서 더 동쪽에 있는 아지다비아 쪽으로 밀려났는데요. 카다피군이 브레가와 아지다비아마저 탈환하면 리비아 상황은 연합군의 군사계획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서방 국가들에서는 반정부군에게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예. 프랑스와 영국, 미국은 반정부군에 대한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이탈리아와 벨기에도 반정부군에 무기를 제공하는 건 논란이 될 뿐 아니라 극단적인 수단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북극에서도 오존 구멍이 관측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천기망이 평윈 3호 위성을 통해서 북극 상공의 오존층을 관측했는데요. 오존 구멍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오존층의 두께가 얇은 지역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극 상공의 오존층 두께가 정상치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부분적으로는 오존의 구멍 기준인 220DU에 해당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북극의 오존층 감소 현상은 올해 들어 갑자기 나타난 건데요. 예년의 경우 3월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존층 두께가 400DU 이상에 달했었습니다. 예. 올해는 차가운 공기 소용돌이로 생성된 층운에 태양 자외선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오존 파괴 물질인 할로겐이 방출돼서 오존층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남극만큼 큰 규모의 오존 구멍은 아니지만요. 북반구 인구가 남반부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에 인류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예. 요즘은 아무튼 생소한 단위가 하도 많이 나와서 이거 공부하는데도 꽤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렵죠. 오존 구멍 DU는 뭡니까? 1DU라는 것이요. 예. 0도씨와 1기압에서 0.01mm 두께의 오존층이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네, 예. 얘기를 들어도 좀 어렵죠. 예. 하여간 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이 얇아졌다는 예, 얘기죠. 예. 예.
한 가지 더 전해주신다면요. 중남미 마약 조직이 잠수함까지 건조해서 이제 마약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밀수를 위해서 국경지대에 땅굴을 파고 경비행기까지 사들여서 활용을 했었는데요. 잠수함까지 직접 건조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군이 마약 밀매 조직이 건조한 21m급 잠수함을 압수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잠수함이 저급 기술로 건조돼서 잠수함 실내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가서 숨을 쉬기도 어렵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잠수함에는 내비게이션은 물론이고요. 야간 투시 카메라를 갖춘 전망탑, 또 2주간 운항할 수 있는 연료 탱크도 있고요. 엔진을 끄고 해적 9m까지 내려가서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정의 수색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예. 마약 밀매 조직들이 이 같은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잠수함을 건조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서 각국이 밀수 단속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2009년 콜롬비아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해외로 운송된 코카인의 70%가 이 반잠수정을 통해서 운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일간 스포츠 김동환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진출팀이 가려졌군요. 네, 동부와 KCC가 4강 플레이오프에 올라갔습니다. 6강 플레이오프에서 동부는 LG를 그리고 KCC는 삼성을 각각 3전승으로 꺾었습니다. 예. 4강에는 이미 정규리그 1위인 KT와 2위 전자랜드가 직행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동부와 KT 그리고 KCC와 전자랜드가 챔피언 결정전 진출권을 놓고 오전 3선승제로 맞붙게 되겠습니다. 예. 2차전에서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2연승을 거뒀던 KCC는 어제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3차전에서는 97대 81로 쉽게 이겼습니다. 1쿼터에는 노장 슈터 추승균 선수가 10점을 올리면서 기선을 제압했고요. 예. 2쿼터에는 가드 전태풍 선수가 혼자 13점을 올려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4쿼터에서는 최장신 센터 하승진 선수가 정규 경기에서 첫 3점 슛을 선보이면서 승부를 갈랐습니다. 예. 2m 23cm 장신 하승진 선수는 어제 22점 16리바운드에 덩크슛을 무려 5개나 꽂아넣으면서 엄청난 높이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예. 2m 20cm가 넘으면 덩크슛은 아주 쉬운 거 아닌가요? 그래도 워낙 그 상대 수비가 밀착 마크를 하고 있고요. 또 예. 몸이 그만큼 또 무겁기 때문에 사실 또 유연성을 요구합니다. 예. 덩크슛이 그만큼 쉽지는 않은 슛인데 어제는 아주 몸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예. 제 생각엔 서서 그냥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하승진 선수는 그 누나 하은주 선수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친누나인 하현주 선수 역시 여자농구 최장신 선수입니다. 예. 키가 무려 2m 2cm나 되는데요. 신한은행에 소속돼 있는데 어제 여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KDB 생명을 상대로 23점 16리바운드를 올리면서 신한은행의 67대 63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예. 거의 남매가 거의 비슷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하은주 선수 활약 속에서 신한은행은 이제 17대 24로 사실 1쿼터 끌려갔습니다. 하은주 선수가 없었는데요. 예. 1쿼터 막판에 하은주 선수가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점수차를 좁히기 시작했고요. 4쿼터 중반에 결국 김단비 선수의 3점 슛이 터지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예. 이후 한 5분 동안 시도 공방을 펼쳤는데 64대 63으로 1점 앞서던 종료 20초 전에 하은주 선수가 골밑슛을 넣으면서 상대 파울을 얻은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해서 승부를 갈랐습니다. 예. 신한은행은 이제 2승을 먼저 거두게 돼서요. 남은 3경기에서 1승만 더 올리면 5시즌 연속 통합 우승의 위협을 이루게 됩니다. 예. 프로야구가 이제 이번 주말에 개막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은 프로야구가 토요일 두산 LG전 그리고 SK 넥센, 하나, 롯데, 기아, 삼성전을 시작으로 7개월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매년 시즌 들어갈 때마다 항상 올해는 전력의 평준화에 대해서 판도를 예상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 빠지지 않는데요. 예. 지난해보다 올해 팀 간 전력이 많이 좁혀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략 2강 4중 2약으로 나뉜다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해 우승팀인 SK와 라이벌 두산이 2강으로 분류되고요. 기아, 삼성, 롯데, LG가 중위권을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작년 7, 8위였던 넥센과 하나는 올해도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SK와 두산이야 최근 몇 년간 워낙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올해도 변함없이 우승 후보이고요. 중위권 4팀의 전력이 좀 엇비슷해 보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롯데와 LG가 예년보다 좀 잘할 것 같습니다. 예. 롯데는 이대호 홍성원 선수의 공격력이 워낙 좋은데다가 약점이든 투수력이 많이 보강됐습니다. 그리고 LG도 공수 양면에서 많이 업그레이드된 모습입니다. 예, 예. 롯데는 올해도 최고 인기 팀으로 조사가 됐고요. 예, 롯데 인기가 다시 한번 입증됐는데요.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발표한 프로야구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좋아하는 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3.9%가 롯데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삼성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0.8%, 기아라고 대답한 사람이 10.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두산과 LG, 한화가 각각 4, 5, 6위를 차지했는데요.
롯데는 매년 하고 있는 이 조사에서 2008년부터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구도이라고 불리죠. 부산을 기반으로 하면서 화끈한 공격 야구를 펼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롯데의 간판 타자 이대호 선수는 좋아하는 선수 조사에서 13.5%의 지지율로 최고 인기 선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하나 괴물투수인 유현진 선수가 7.9%로 2위를 차지했고요. 지난해 1위 이종범 선수는 3위로 떨어졌습니다. 예. 또 재작년부터 롯데 유니폼을 입은 홍성은 선수가 올해 11계단이나 뛰어올라 4위에 랭크된 게 인상적입니다. 예. 갤럽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해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환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일본발 방사성 물질이 전 세계에서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식약청이 국내로 수입된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는데 양이 극히 미미했기 때문에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우리보다 좀 멀리 있는 유럽에서는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각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유럽 쪽 분위기는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파리의 재벌 역사학자 안종웅 박사를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원전 인근에서 생산된 채소, 과일, 유제품 수입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유럽연합은 3월 16일 날 이미 그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검열 수준을 최상급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회원국한테 요청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후쿠시마현 발전소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4일 만에 취한 조치예요. 굉장히 빨리 조치를 취했네요. 네, 최상급 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일본에서 유입되는 모든 제품에서 세뇰 137과 아이오딘 132를 검사를 예외 없이 실시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 이유는 그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있었을 때 세뇰하고 아이오딘 감염이 가장 심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훈으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고요. 예. 세뇰이라고 하는 건 안 박사님. 보통 네네. 저희가 세슘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계속해 그리고 주시죠. 그래서 유럽 연합 차원에서 지금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그 회원국들은 자체 검열에 중점을 둘 뿐 그 수입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근데 그 이유는 첫째 현재 일본산 수입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입 물품의 90%가 배로 오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예. 지금 이제 극단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지만 항공로에 대한 그 검열은 이제 엄격하게 지금 집행하고 있고 해상 운송물뿐만 아니라 우편물 전체에 대해서도 검열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오늘 그 프랑스 식약청 전문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산 수입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발견됐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인가요? 네, 오늘 프랑스 농수산부 홍보관하고 전화를 통화를 해보니까요. 예. 그 방사선 물질이 발견된 상황에는 너무 늦는다, 이런 사태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수습이 있을 뿐이지 이것이 예방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실시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 예. 두 번째로는 유럽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이번에 일본의 핵발전소 사태를 보는 시각 자체가 유럽과 일본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이유는 사태의 심각성이나 중대성에 대한 평가를 일본 정부는 7개의 단계 중에서 4단계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유럽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은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있자마자 그 단계는 체르노빌 사태가 7단계고 미국에서 3마일 아이슬란드 핵발전소 사태가 5단계예요. 예. 그 중간이거나 마지막 7단계 체르노빌 사태와 같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태를 주시해 왔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월 18일 날 이미 프랑스는 일본에게 로봇을 통해서 사태 파악이라든지 방사성 물질 정도를 측정해야 되고 현재 상황이 파악이 안 되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사태에 대처할 건지 전망이라든지 대책이 나올 수 없다고 공고하면서 그렇게 할 것을 일본한테 요구했거든요. 예. 그때 일본은 그걸 거부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은 병원 의사로 얘기를 하게 되면 진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진단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일본 정부보다도 프랑스 쪽이 훨씬 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고 그에 따라서 식품 수입 제한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사전에 내렸다는 얘기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조금 미적거린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더 불안해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하고 상당히 좀 비교가 되네요. 네네. 그래서 그게 그 1986년도 체르노빌 사태를 프랑스가 겪었었어요. 예. 거기서 나온 교훈인 것 같습니다. 예. 유럽에서 지난주에 아이슬란드에서 처음으로 방사성 물질이 발견이 됐고요. 그 이후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에서 혹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더 있는지요? 네네. 프랑스는 그 어제 3월 29일 그 내린 비 속에서요. 아이오딘 131이 측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런 것이 측정이 된다, 지금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재확인된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그 후쿠시마 현에서 그 핵발전소에서 나온 아이오딘이 이 비를 통해서 이곳까지 온 것이 확인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가 이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비교적 그 대처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교적 안심하고 신뢰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둘 수가 있어요. 하나는 투명성이랑 그다음에 상호 검증 시스템이라는 거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예.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 일본 사태의 모든 정보를 정부가 공개해요. 예.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원전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프랑스 핵 안전관리공사 이사장이 직접 나와서 사태를 처음부터 지금 분석하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가진 정보를 가지고 대처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고 하면서 예. 될 수 있으면은 이제 투명하게 알리려고 하게 되고요. 예.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프랑스 여러 곳에 설치된 그 방사선량 측정 결과를 매일 TV 그 정규 방송을 통해서 보도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24시간 실시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무엇보다 프랑스 사람들이 안심하는 건 상호 검증이에요. 그래서 정부기관에서는 이렇게 발표하지만 비정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핵 관련 NGO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호 검증을 해주고 그 발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서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국민들이 안심하는 이유는 프랑스 그 주요 언론사 핵 관련 전문 기자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지고 직접 인터뷰를 받고 그다음에 글로서 답을 해주는 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안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그에 따른 검증을 또 동시에 한다. 이게 두 가지 네네. 축으로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참고로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유럽 쪽에서 어느 정도로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한편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 실제와 어긋나게 큰 불안감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유럽 쪽에서는 나오질 않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오늘 한 사례로 오늘 르몽드 기자가 인터넷 채팅으로 발표한 기사 내용에 보게 되면요. 예. 후쿠시마 현에서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시금치를 재배한 시금치를 보았는데 예. 시금치 안에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의 6배 정도가 있었다. 근데 이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 이 전문 기자는 피에르 르헬이라고 하는 기자였는데 이 기자는 일본의 원전 사태라고 부르지 않고 원전 재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 사태 이상의 재난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은 어느 누구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피해 상황은 체르노빌 못지않은 피해 상황을 우리한테 초래하게 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 몇십 년간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태에서 위기감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예. 여파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 분위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조금 지나친 확대 해석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공포감 같은 것에 대해서는 좀 정부에서도 바라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프랑스 쪽에서는 좀 반대인 것 같긴 합니다. 도쿄 전략의 요청으로 프랑스에서 원전 전문가들을 파견한다고 하던데 그 얘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프랑스 아레바 회장 안느 오베그종이라고 하는 분이 전문가 8명을 대동하고 지금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프랑스 여론 같은 경우에는 사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렇기 때문에 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상황에 대한 상황을 평가해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겠느냐. 그러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핵터빈의 폭발은 없겠지만 예. 옆에 있는 물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일본의 원전 사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흔히 뭐 언론에서 쓰는 표현이니까 좀 차용해서 쓰겠습니다. 프랑스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언론을 비롯해서 혹시 호들갑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지나친 그런 우려 같은 것이 나오는 건 아닐까요? 물론 체르노빌 때 그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런 질문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쪽의 언론들은 일본 지금 현 사태를 지켜보면서 1986년도 유럽이 겪었던 체르노빌 사태랑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 정부의 사태 축소라든지 은폐 상황이라든지, 예. 그리고 거기 유럽 사람들한테 인상적이었던 것이 핵 사고가 난 발전소 안에 해결사 사람들이 투입됐었잖아요. 예. 그때 체르노빌에도 2,000명의 사람들이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거길 덮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보고 이쪽 사람들은 되게 이제 두려워하고요. 예. 그다음에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발표들이 모순투성인데다가 예. 일본에 살고 있는 프랑스 사람이나 서구 사람들은 자국의 언론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일본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돌아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결정할 정도였고, 예. 그다음에 또 프랑스 대사관, 도쿄에 있는 대사관 같은 경우에도 3월 18일 날 이미 전세기를 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데리고 왔거든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일본 사태에 있어서는 NGO라든지 비정부 기관들이 정보 내용이라든지 정보 발표를 검증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정부 입장만 들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체르노빌 사태랑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여기 사람들은 되게 위기감을 느끼면서 지금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럽 쪽의 불안감은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프랑스의 안종웅 역사학자였습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김종배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얘들아 이제 우유 먹자. 우유 하나씩 가져가세요. 됐지. 민주 너. 우유 못 따는 사람 나오세요. 선생님 저 우유 하나 더 먹을래요. 하나만 더 주세요. 나 우유 싫어요. 안 먹으면 약해. 그리고 우유 마시면 키가 커져. 맛있고 고소한. 맛있다. 좋아 우유 주세요. 우유 좋아 우유가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우유 없는 세상 상상하기도 싫어. 우유가 제일 좋아. Penny Lane, there is a barber showing photographs of every head he's 서울 도송초등학교 2학년 3반의 우유 급식 시간이었습니다. 구제역 여파 때문에 원유 업체들이 우유 공급량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급식용 흰 우유가 아무래도 좀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요구르트나 가공 우유 등의 유제품으로 대체하기도 한다고 하는군요. 곧 많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수초 풍경 신수임 리포터의 취재였습니다. 노래는 비틀즈의 페니 레인을 잠시 들을까요? and in my eye. Left beneath the blue suburban skies, I sit and meanwhile back in Penny Lane. There is a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뉴스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예상대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이 신공항 입지 평가 결과 밀양이 39.9점, 이 가덕도가 38.3점으로 합격선인 50점을 채우지 못해서 모두 탈락을 한 겁니다. 예. 그 뒤에 나오는 해당 지역의 반응이 상당히 격한데요. 이 대구 경북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당 지도부와 청와대 참모들의 즉각 퇴진도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유승민 의원은
대구 지역 의원들 대다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식 회견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아무튼 얘기를 해버린 상황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 출신 의원들도 부산시와 당정회의를 가진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확신을 거듭 갖게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구, 울산, 경남, 경북 4곳의 단체장 4명은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이 재평가를 요구하는 내용이었고요. 예. 하남식 부산시장은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김황식 총리로부터 백지화 결론을 보고받고 마음이 몹시 무겁다. 그러나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기자회견 등의 형식으로 국민의 양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예. 또 이 정치권의 관심사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쏠려 있는데요. 이 신공항은 장기 과제로 계속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한 측근은 신공항 추진이 비록 경제성 부족으로 중단됐어도 지역 경제 상황을 볼 때 신공항은 필요하고 시간을 갖고 검토돼야 한다는 게 박 전 대표의 생각이다 이렇게 전했고요. 예. 한 영남권 의원은 박 전 대표는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로부터 신공항 백지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를 듣고 신공항 문제는 세종시와는 다르다라는 말을 계속 해왔다 이렇게 전하면서 예. 박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거나 맞서는 모습을 보이진 않을 것으로 한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한겨레가 보도했는데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전국 12개 방사능 측정소에서 매일 이 방사성 물질 검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핵 분열 때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과 함께 나오는 이 스트론튬 그리고 플루토늄 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원자력안전기술원 측은 이 스트론튬은 측정을 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이 오래 걸리고 플루토늄은 무거운 핵종이어서 쉽게 전파되지 않아 별도의 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법하네요. 뭐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과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앙일보는 우리 원전이 정말 안전한가 관련한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전문가 대다수가 밝히기를 우리나라에 일본과 같은 지진과 쓰나미가 닥치면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 우리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과 달리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도 이 증기 터빈의 힘으로 도는 비상 펌프가 있어서 원자로 냉각수를 순환시킬 수 있고 이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도 원자로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비상 물탱크에서 이 높이 차이에 의해서 물이 자동으로 원자로에 공급된다고 하는데 예. 이게 꼭 그렇게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기가 상당 기간 공급되지 않으면 펌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이 급수도 이 냉각수 공급관 안쪽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고요. 예. 유사시를 대비해 설치해 놓은 비상 발전기 위치가 건물 1층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나미가 닥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예. 이 원전에 모두 이 수소가스를 제거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어서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수소 폭발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고리와 신고리 원전 등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원전의 수소 제거 장치는 모두 전기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국민일보가 보도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 외국산 건강식품 수입업체 4곳의 홈페이지에 이 방사능 오염 치료제로 알려진 요오드와 칼륨 구입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제품은 국내에서 정식 판매되지 않는 것이고요. 이 업체들의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주소가 검색되지 않는데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방문자가 급증을 해서 구입을 문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한 업체는 문의 전화가 평소 10배 수준으로 늘었고요. 120만 정이었던 요오드와 칼륨 주문량을 최근에 4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예. 이 정부 비축량이 130여만 정이니까 이것의 3배 이상의 양이 당국 관리 없이 시중에 유통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건데요. 예. 당국이 이들 업체 홈페이지를 차단하려고 해도 서버가 미국에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요오드와 칼륨을 과다 복용하면 갑상선 호르몬 이상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는 뉴스 여러 번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아, 이런 데는 어떻게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다 문의를 하시는지 참.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되는 중학교 사회교과서 18종의 검정을 통과시켰는데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가 기존 10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이 채택률이 61.1%로 가장 높은 이 도쿄 서적의 국민교과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을 해놓고 있기도 합니다. 예. 반면에 종군 위안부 문제를 기술한 교과서는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어제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서 시정을 요구를 했고요. 예. 권철현 주일 대사를 일본 외무성에 보내서 항의하도록 했습니다. 이 국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 일본 대지진 때 수요 집회를 추모 집회로 바꿨던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는 어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열었는데 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막대 먹은 교과서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예. 이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의 이 박기태 단장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소록도 한센인마저 지진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웃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어제 4.27 재보선에서 성남 분당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손학규 대표는 장수가 뒤에 있지 않고 앞장서서 싸우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 중산층 지역인 분당을에 출마해서 우리 사회에 퍼진 냉소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 동아와 매경 종편이 28일 낸 사업 승인 연장 신청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승인 신청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었는데 예. 잇따르는 것인데요. 이 동아는 창립대회 개최와 법인 등기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매경은 기존 법인인 MBN의 자본금 증자 및 외국환 관리법에 따른 일부 외국인주주의 승인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사업 승인 연장 신청을 냈다고 하는데 예. 이 두 사업자는 주주들의 이탈로 자본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국 자체가 늦어진다는 얘기가 되나요? 뭐 승인 절차가 늦어지면 그렇게 되겠죠. 예. 이 두 사업자는 기한 안에 각각 4,076억 원과 3,950억 원의 자본금 납입 절차를 끝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방송위는 같은 날 조선중앙의 종편과 연합뉴스의 보도 채널에 대한 방송 채널 사용 사업 승인은 내줬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들어 카이스트 학생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자 이 학교의 정재승 교수가 어제 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카이스트의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와 경쟁의 압력 속에서 삶의 지표를 잃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학생들의 일탈과 실수에 돈을 매기는 부적절한 철학에 여러분을 내몰아 참담합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예. 이 학교 측은 학생들의 공부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서 체육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학년 학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운동 종목 한 가지를 선택해 수업을 받게 하겠다는 거고요. 예. 성적에 따른 수업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납부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총학생회와 협의하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예. 이 카이스트는 원래 등록금이 무료였었는데요. 2007년이었습니다. 일정한 성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9학기 이상 재학을 하면 등록금 일부를 내는 제도를 도입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인감도장 대신 서명만으로 부동산 거래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 도입법 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를 합니다. 이러면 인감도장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출마로 4.27 재보궐선거 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죠. 조은찬 위원장과의 빅매치 가능성 다시 또 얘기가 됩니다만 실현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강재섭 한나라당 예비후보가 거듭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분당을이 초미의 관심지역으로 떠올랐는데 관련해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강재섭 한나라당 분당을 예비후보를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이 원한다면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을 앞서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학규 대표를 좀 너무 압박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 말씀하신 당사자는 어떤 뜻으로 하셨습니까? 압박을 한 게 아니고요. 이미 성남 투장에는 관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투를 보러 온 국민은 투사의 피를 흘리기를 바란다. 예.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이제 당당하게 투사로 빨리 입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고 그것은 손학규 대표를 의미하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피를 말씀하신다든가 아니면 또 손학규 대표는 종로 어느 시장에서 불구덩이로 들어간다고도 표현하셨는데 그 분당을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표현들인 것 같네요. 그렇게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보다는요. 예.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지금 이명박 정권 4년을 심판하는 이 중차대한
4.27 보궐선거에 예. 야당 당수로서 최일선에 나가서 싸우겠다 하는 결연한 각오와 예. 국민적 요구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절연하죠. 예. 그 손학규 대표는 차영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감독한테 4번 타자로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바 있었고, 신하경 의원은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이 분당을 해서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강한 톤으로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 해석이 되는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다른 이른바 이제 그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을 섭외한다. 근데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나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고요. 네, 손학규 대표나 저나 새로운 인사의 영입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예. 특히 손학규 대표는 밤으로 밤중에 집으로 찾아가는 등 모든 열과성을 다 했지만은 예. 그 영입을 받으려고 하는 대상들이 예. 사양을 했기 때문에 대표가 스스로 분당에 출마하겠다는 강한 결심을 하셨고, 예. 신하경 의원 등 참모들은 역시 참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계산해서 자기의 의견을 대표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대표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 이것은 손학규 대표가 내린 감동적인 국민을 위한, 당을 위한 결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손 대표의 측근 의원이 여기서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외부 인사를 섭외하면 그 외부 인사가 당연히 응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예. 측근 인사를 손학규 대표가 만났기 때문에 예. 그 영입 인사를요. 예. 그 측근 인사는 자세히는 모를 겁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상대 후보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한나라당이 참으로 이번 재보궐선거에 떳떳하지 못하고 예. 좀 이런 영화가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 도 이상 비겁하죠. 야당의 후보를 기다려가지고 예. 거기에 맞춰서 후보를 내려고 하고, 아직도 야당의 후보가 나오는데도 예. 권력 투쟁을 일삼고 서로 비리를 공개하고 책을 공개하고 예. 하는 것은 야당답지 못하다. 그리고 청와대 역시 이러한 결단을 못 내리는 것은 동남권 공항 결단 못 내리는 것과 같이 예. 참 자격 없는 정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동남권 신공항은 뭐 이미 백지화로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 지금까지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손학규 대표가 나섰을 경우에 강재섭 전 대표나 아니면 이제 정운찬 위원장, 뭐 본인은 나서지 않겠다고 아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상 대결에서 지기도 하고 또 앞서는 결과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른바 이제 당선의 가능성을 보고 손학규 대표 측도 그 출마를 결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뒤따르더군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여론조사나 그 국민 여론, 특히 분당 시민들의 요구는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서 예. 몸을 던지는 희생 정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이고 있고요. 예. 사실 손학규 대표는 수십 년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의 명령을 받고 인재에 출마하는 그런 희생 정신과 함께 예. 노무현 대통령이 종로에서 재선이 확실하지만은 민주당을 부산에서 구하겠다 예. 하고 부산에서 출마한 구당 정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희생 정신과 노무현 대통령의 구당 정신이 합쳐져서 예. 이번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국민 앞에 밝히고자 새로운 리더십으로 예. 출발하게 됐습니다. 예. 내세우는 이 선거에 있어서의 모토라고 할까요? 어떤 겁니까 이번에는? 그 손학규 대표가 나서면서요. 손학규 대표는 나서지만은 물론 예. 분당 후보의 중요성도 있지만은 예. 역시 당 대표로서 강원도지사 그리고 특히 김해을 선거를 함께 아울러 나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손 대표로서는 무너진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 그리고 구제역으로 심판받고 있는 어려운 농촌 경제, 예. 민생 경제, 일자리, 고물가,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시면서 예. 또 남북 문제도 논의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분당에는 아파트 값이 하락해서 예. 아파트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예. 재공측 이런 방법을 상당히 연구해서 자료로 제출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였습니다. 계속해서 한나라당 분당을 재보궐선거 예비 후보인 강재섭 전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분당을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는 거듭해서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밀실 공천이 이루어질 경우에 정치 인생을 걸고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정운찬 위원장을 포함한 그 후보들을 여론조사로 해서 결정하자 뭐 이런 그 내용도 물론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강재섭입니다. 예. 박계동 예비 후보 쪽에서 지난번에 그 문건을 당에 전달할 때에 이른바 이제 논개 작전이라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모론을 제기하신 바가 있는데 어제 다시 이제 당의 후보 공천 작업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또 다시 음모론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요? 그것은 저 신문에도 보도되고 해서 예. 지금 온 국민이 누가 그런 그 뒤에서 그런 그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요, 그 박계동 씨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요. 예. 그 옛날 그 자유당 때나 있을 수 있는 엄청난 거짓말로 이 상대 후보 흠집을 냈는데 예.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당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도 않고요. 예. 또 지금 다른 지역은 전부 김해는 뭐 이 경선을 하고 여론조사 경선을 하고 강원도는 또 실제 경선을 하고 다 정해놓고도 예. 이 분당에는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결정도 안 하고 시간만 계속 끌면서 특정인을 지금 다 지나간 카드를 다시 무슨 전략 공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만 계속 예외를 두면서 지금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 민주당은 손학규 후보로 이미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지금 천천히 다음 주 뭐 화요일 날쯤 또 모여서 예. 하자 이러면서 지금 계속 전략 공천 무슨 공천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어제 기자회견도 하고 항의를 한 겁니다. 예. 되게 음모론의 특징은 뭐랄까요? 그 배후를 혹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음모론을 말씀하시면 물론 이제 그 강재섭 예비 후보께서는 누구든지 다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이 끼칠 수 있는 그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텐데 계속 그 말씀을 하시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예. 가만히 계시는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어제 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솔직히 이 공천에 관여하실 수도 없고 예. 또 뭐 지금 현재 하고 계시지도 않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실세라는 사람이 계속 당 지도부에다가 이것은 마치 무슨 그 뜻이 있는 것처럼 지금 예.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실세라는 분은 청와대에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다 하시면서 그렇게 자꾸 저한테 구체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예. 제가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강재섭 전 대표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후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예. 또 너무 이제 또 옛날에 활동하신 분이라서 새로운 그런 그 기운을 불어넣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래서 후보 결정에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보다가 나이가 훨씬 많은 예. 또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 국회의원을 시작했던 과거에 무슨 박이태 전 대표 예. 또 저보다 나이가 많은 무슨 이재호 후보 이런 분들이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그런 얘기 아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국회에. 그런데 정작 그보다 훨씬 더 젊고 또 지난 대선 때 공조직의 대표로서 그 책임을 완수하고 오히려 희생되어서 지금 쉬고 있는 저가 예. 그것도 연고가 분명히 여기 15년째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출마한다는데 예. 저만 정작 붙잡고 여러 가지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무슨 이 올드보이다 예.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요 전부 다
뭐냐면 그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좀 들어가면 예. 좀 무겁구나. 예. 그러니까 제가 안 들어오는 게 좋구나.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예.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내 지도부,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그것은 당내 역학구도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셈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최고위원들 중에도 뭐 반대하는 분도 있고 정치판이니까 예. 또 찬성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꼭 이제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는 커서 그것만 뉴스가 되는 거죠. 예. 예. 정우찬 위원장을 포함해서 여론조사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정우찬 위원장은 여기에 출마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똑같은 질문만 계속하느냐 이런 그 핀잔도 기자들한테 줬다고 하던데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당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이 우습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무슨 다른 지역은 다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예. 처음에는 이 지역도 그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자꾸. 예.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제 지지율이 제일 높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조사를 했을 때 손학규 후보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그 수십 퍼센트를 이기고 있는 게 저고 또 어떤 사람을 넣어도 제가 지지율이 높으니까 예. 이제 업무하는 사람들이 그 방법을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원래 원칙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면은 여기 신청한 사람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꾸 지금도 정운찬 씨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 그러면 좋다. 정운찬 씨든 뭐 어떤 누구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예. 다 넣어서 여론조사를 하자. 예. 그래서 다 조사해도 좋다.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예. 그럼 당이 뭐 아무 원칙도 없이 무조건 강제섭외는 안 된다. 이래놓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심위원들은 또 생각이 달라요. 예. 지도부 몇 명이 그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선거철이 되면 대개 이제 여론조사를 공표를 할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는 여러 가지 조사 결과 중에 하나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인용하신 것 같은데 뭐 확실하게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은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또 손학규 대표가 좀 앞서는 그런 결과도 또 나온 게 있더군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로서는 좀 유동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당이 제가 유리한 여론조사는 일부러 감춰버려요. 지금 참 희한한 지금 정당이에요. 근데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조사한 거는 벌써 예. 한 2주 지난 거고요. 예. 최근에 조사한 또 유수의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제가 이기는 거로 또 나와요. 예. 그 제가 조사한 거는 뭐 뻔하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얘기는. 예. 진행자 입장에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지 말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실제로 여론조사를 지금 떳떳하게 해서 결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진행자 입장에선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가지로 나온 바가 있고 그중에는 손학규 대표가 앞선 것도 있다라고 또 균형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또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밀실에서 계속 음모를 진행한다면 정치 인생을 걸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혹시 이제 그 결과가 강재섭 예비 후보께서 원치 않는 결과로 공천 결과가 나오면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뭐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한다든가 이런 생각이 있으신 그런 뜻인가요? 지금 그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서 예. 출마를 하려고 예비 후보 1번을 달고 다니고 있는 제가 예. 이 공천 경쟁 중에 뭐 되지 않으면 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은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나 예를 들어서 계속 공명정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예. 무슨 제가 지지율이 더 예를 들어서 낮은데 저한테 공천을 안 준다 이런 예. 몰라도 계속 그런 업무를 진행해 나간다면은 예. 저도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제 정치 인생을 걸고 좌시하지 못한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분명하게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금 얘기할 수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예. 가능성을 열어둔 정도로 해석을 그럼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강재섭 한나라당 분당을 예비 후보였습니다. MBC 라디오
예, 대통령 공약이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영남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영남권 정치인들은 물론 지자체와 시민단체까지 일제히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는데요. 오늘 4부에서 영남권 두 지역의 의원을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경남 밀양이 지역구인 조혜진 한나라당 의원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자,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여간 그 반발이 굉장히 격한 것 같습니다. 예. 조혜진 의원께서는 당내에서 이른바 이제 친이 직계로 알려져 계신 분이기도 한데 이번 백지화건에 대해서는 청와대 참모진의 책임론을 거론하셨습니다. 그 우회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이렇게 분석되기도 합니다. 어떤 책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지요? 저도 대통령 모신 입장에서 같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 사태의 가장 그 문제의 본질은 지난 정부 때부터 이번 정부 때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사업을 정치적인 이유로 바꾼 겁니다. 파기한 거고 그 과정에서 외부의 정치적인 그 압박을 갖다 그대로 수용해버린 것. 그 다음에 결론을 백지화로 내버리고 그 백지화로 사태를 다 정리하고 수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못인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 대통령 주변에서는 그 선거 논리, 부당한 선거 논리나 이 정치 논리를 갖다가 막아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거는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고 지방에 미래가 걸리는 문제, 국가적인 저 사업은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막아줬어야 됐는데 같이 흔들리고 같이 그걸 무비판적으로 수용해버렸다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면 해법을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이 입지를 선정을 하느냐 백지화를 하느냐를 놓고 백지화로 결론을 내버리고 모든 걸 그에 맞춰 가지고 경제성이 없다느니 무슨 적자 공항이라느니 이런 말을 그 맞춰서 진행했던 것이 문제인데 지금 그 문제의식은 일단 결론을 백지화로 해놓고 어떤 다른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유를 경제적 그 타산성이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입지 선정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 백지화했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전혀 설득이 없는 말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 정부 계획에 들어간 게 2005년도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갔고요. 2006년도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들어갔고 2007년도에 정부가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그다음 2007년도 말에 한나라당 대선 후 그 공약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도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여기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그런 연구조사 결과가 이미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밝혀진 거 없습니다. 실제로 그랬다면 그때 그럼 중지했어야죠. 그런데 선거 때야 그럴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난 뒤에 정식으로 정부가 2008년 9월에 다시 이걸 공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2009월까지도 계속 2009년까지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이전에 그런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으면 그때 몇 번이라도 사업을 중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혜진 의원께서는 아까 약간 애둘러서 표현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러면 백지화 쪽으로 갔다고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일부 지역에서 지난 원래는 2009년도에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일부 지역에서 이걸 지방선거 이후로 발표를 미뤄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금 발표하면은 자기 지역에 선거를 못 치른다고. 그걸 정부나 청와대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그래가지고 한번 연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걸 정상적으로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아예 총선 대선을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백지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역시 밀양 쪽을 지원하고 있는 한나라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유승민 의원, 물론 이제 친박 진영의 의원이긴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청와대 부산 인사들이 있어서 문제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실제로 청와대 의중이 부산으로 가 있다가 정치적 논란이 가속화되니까 백지화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분석을 주변에서 하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밀양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다른 경쟁 지역의 그 정치적 압박에 의해서 굴복해가지고 이 백지화로 잡혔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2007년도에 대선에서 공약하고 난 뒤 2008년도에 대통령께서 또 직접 다시 발표하시면서 입지까지도 영남 전 지역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항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듣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이거는 밀양밖에 없다라고 가덕도는 1시간 반 2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데 밀양밖에 없기 때문에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2009년도에 예정대로 발표될 걸로 알았는데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총선 대선을 핑계대가지고 아예 백지화를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 채널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저는 유승민 의원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유승민 의원은 어저께 발표하면서 이른바 대통령 탈당 문제까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물론 예.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택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는 정도까지도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그 회의는 참석을 안 했는데 예. 그런 논의가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만큼 이제 지역이 이 주민들이 느끼는 실망감이나 배신감, 허탈감, 좌절감 이게 그만큼 더 그렇게 강하다는 거고 주민들도 그만큼 또 격앙되어 있다는 의미고 예. 또 그런 걸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대변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지역의 유치 경쟁이 워낙 좀 과열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분열 양상까지 보이니까 예. 정부가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갖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좀 그 과열된 경쟁이 백제화 결정을 가져온 것은 아닌가. 정치적으로 아무래도 부담이 될 테니까요. 예.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 과정을 가장 오랫동안 정확하게 지켜본 것이 전데요. 예. 그 이야기도 백지화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게 어느 지역으로 가는 걸 갖다가 막아야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경쟁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과학벨트도 지금 세 군데는 경쟁하지 않습니까? 예. LH 홍사도 전북하고 경남이 또 전주하고 진주가 서로 계속 오랫동안 경쟁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 경쟁이 이거보다 못할 건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그것도 다 못하는 거죠. 예. 그나저나 앞으로 이제 밀양을 중심으로 한 대구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최종적인 또 발표를 하신다는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예. 이렇게까지 해놓고서 대통령께서 다시 이걸 갖다가 뒤집어서 그렇게 되면 뭐 더 바랄 건 없는데 예. 이걸 하겠다고 다시 말씀하시기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싶고 예. 이번 정부 안에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 예. 근데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10여 년 동안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돼야 되고 예. 또 되어 오다가 정치 논리에 돌불이 걸려가지고 넘어진 거기 때문에 예.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되도록 지금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예. 또 다른 정치 논리가 이걸 흔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가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관철해내야 됩니다. 다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거는 우리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야당 후보들도 예. 또 그 국회의원 후보들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들도 저는 다 공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다시 또 경제적 타당성 논란이 또 일어날 텐데 그건 뭐 나중에 얘기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고 가덕도 신공항을 기대했던 부산 지역도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진구 의리 지역구인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백제화 결정은 뭐 예상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연 며칠 전부터. 네. 받아들이는 그 격앙의 도는 저희들도 이제 충분히는 알겠습니다. 네. 부산 지역 의원들 가운데 박대해 의원은 유일하게 이제 탈당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아직 탈당기를 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종혁 의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그 박대해 의원은 공약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부산 시민들이 뽑아준 지역 의원들이라도 탈당계를 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동조를 하시는지 혹시? 먼저 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예.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하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나 탈당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진다는 측면으로 보면 아주 쉬운 일이고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택이죠. 예. 국가 미래 경쟁력이나 지역 균형, 상생 발전을 위해서 이 신공항 건설은 반드시 건설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는 이러한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 방안을 찾는 일이 저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밀양하고 가덕이 전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점이 밀양이 39.9, 가덕도가 38.3인데 경제성 부분에서 양쪽이 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 경제성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나와서 경제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예. 이거는 좌정관점, 이 우물 속에서 하늘 쳐다보는 나는 그런 분석이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 동남권 신공항의 건설은 대한민국이 현재 서 있는 2011년 2만 불 시대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예. 추진되어 온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하고 본격 가동되기까지의 한 20년 뒤 이때의 5만 불 시대 선진 대한민국의 시대의 동남권 경제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분석은 이거는 현재 위치에서 서 있는 예. 1, 2년만 살고 말 정부가 아니라면 또 국가 100년 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1,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다면 예. 동남권 신공항의 건설은 이건 서둘려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입지선정위원회 쪽에서는 상당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물류량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내놨기 때문에 이건 뭐 대표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혜진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종혁 의원도 마찬가지고 각자 여기에 생겨야 된다고 하고 이것이 나중에 총선이나 대선 쪽으로 가면서 역시 공약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이건 이종혁 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총선이나 대선 쪽에서. 네, 이것은 이미 내년 총선 대선을 겨냥한 게 아니라 예. 이번 정부 발표 전에도 우리 당은 이미 동남권 건설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고 이건 예. 국민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 총선에서야 각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의 그 지역구에다가 유치하겠다고 공약할 수는 있는 건데 그건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네. 대선에서는 대선 후보가 두 군데 다 하겠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약을? 네, 그렇겠죠. 예. 네. 이건 아직 시간이 좀 멀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도 예, 한나라당에서도 뭔가 예. 입장을 빨리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것은 처음부터 이게 정부의 이번 이 결정 과정이나 이 최종적 결정 내용이 잘못된 게 예. 평가 기준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그리고 투명하게 이걸 국민에게 사전에 공개를 해야만 했는 거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국익 차원 그리고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추진해 갔으면 예. 이거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국익을 위해서 결정의 판단을 어느 지역 주민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제 나온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네네. 부산시당의 허원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군요. 그러니까 밀양이 되는 것보단 차라리 백제화가 낫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보도가 됐는데. 네. 다시 말해서 저는 여기에는 아마 저는 입장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20년 뒤에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또 우리 동남권의 지역 경제를 위해서 예. 지금 어느 곳이든 이것은 빨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예. 이것은 평가를 해서 공항 건설을 서둘러야만 된다. 이게 바로 저의 입장입니다. 그 말씀은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면 밀양으로 가도 상관은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국익적 판단에 의해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판단을 한다 그런다면 예. 그것은 어디든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그러나 저희들은 그간의 모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예. 가덕도 해양공항만이 이런 미래지향형 공항이다. 예.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허원재 의원의 발언에는 이런 뜻도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밀양이 되는 것보다 백제화가 낫다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그 하나의 대안으로서 기존의 공항의 확장안, 다시 말해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이 그래도 추진된다면 지역 민심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겠느냐.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해 확장 이전에는 두 번의 그 국가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불가로 결정이 났었고요. 예. 그래서 그 불가한 김해 확장 이전의 대안으로서 우리 부산이 동남권 공항 건설을 검토를 했고, 예. 그리고 그 최적지를 가덕도 공항으로 저희들은 선정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김해공항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그 활주로를 더 건설한다든가 또 활주로를 위해서 산을 깎는다든가 하는 돈이 오히려 더 많이 든다라는 그런 그 평가도 나온 바가 있어서 좀 부정적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마 이종혁 의원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부산 쪽에서는 그래서 차라리 가덕도로 우리가 옮겨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글쎄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 외자 유치, 예.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김해공항 확장 이전의 비용을 국고로서 지원해 준다면, 예.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투입을 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저희들은 건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백지화 시켜놓고 더 추진 안 한다고 했는데 국고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 사례, 주요 국적 프로젝트 해외 사례도 지금 현재 분석 중이고요. 예. 그리고 영종도 공항 건설 당시에 여러 가지 사례들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그 작업에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당도,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 가덕도를 국책 사업으로 재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당장 내년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은 뭐 얼마든지 있어 보이고요. 예. 양당이 다 내놓겠군요, 결국은.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정하든 그거와 가는 별개로, 예. 이것은 이미 우리 당이 알겠습니다. 국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예. 이건 어떤 형태로든 추진이 돼야 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부산 진구을의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었습니다. 습니다. 나도 따라온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거절했지만 그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나를 자세히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그녀는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그녀가 거기에 1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마도 그녀보다 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V. 트로옹의 말이 내 머리를 똑바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여동생은 4살 때부터 춘향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이를 일찍 이해하고 다른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대부분은 3년 차에 팔렸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녀는 14세까지만 유지됐다. 당신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석 손목 시계를 발견하면 아마도 그녀에게 더 이상 애착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텐틴거리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는 통키반, 통KY 밴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무 많이 들어가고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쉽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많이 울어서 장난을 쳤다고 자책하다가 납과 그물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튜마를 찾으려는 의도는 계속 꺼졌다가 다시 불타올랐다가 정말로 반복하고 싶을 때까지 다시 꺼졌습니다. 현장은 달랐다. 송시대 문헌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매일 그들의 집은 그날 우울합니다. 통 KY NGOC도 더 이상 활동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우울하고 지쳤어요. 경찰은 티에우마의 최근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키 감지. 나는 아버지의 사회적 관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를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통키반이 납치된 날로부터 11월 중순 이후 1달 반이 넘었다. 그동안 어머니는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셨고 저는 여동생을 학교에서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기숙학교에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마다 손목을 따라가며 메르세데스를 탄다.